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 화재가 난 그 현장에 방문해서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면서 결국 갈등 봉합 수순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장 상황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지금 뉴스타파 관련된 검찰의 수사 상황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퍼컷으로 유명한 분입니다. 조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예. 안녕하세요. 아유,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오랜만인가요? 오랜만에 이제 이 요런 자리로 게스트석에 맞습니다. 앉아서 네.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뉴스타파 관련해서 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고 또 현안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살펴볼 텐데요. 어제도 이 최준봉 교수와 함께 예, 그 여권 내의 이 상황, 갈등 상황,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제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근데 엿새 만에 봉합이다, 이런 네.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어제 그 최진봉 교수와 제가 얘기하면서 네. 이거는 어떻게든 양쪽에서 수습 국면으로 갈 거다, 봉합을 하려고 할 거다. 응? 왜냐하면 공멸의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. 지금 총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이제 충돌이 벌어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간의 두 사람의 관계, 그다음에 네. 현 시국 현재 정치 상황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극한 대결 또는 어떤 파국으로 네.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어제 이제 분석을 했어요. 네.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음. 일단 겉모양으로는 그런데 또 이제 어디서 또 지뢰가 터질지는 몰라요. 그렇지만 네. 이제 큰 흐름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일단은 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났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, 또 만났을 때 상황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네. 이른바 이제 폴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좀 그동안 보여왔던 오랜 인연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, 또 깍듯하게 인사하는 걸 봐서는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느냐,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, 이 사진 보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? 네, 저건 어떻게 보면 예상된 그런 그림이고요.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물론 이제 지금 그 지지율도 높고 자기가 이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임기 2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굽혀야 될 때 굽혀야 되는 상황이고, 네. 근데 이제 이번에 드러났지만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계속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. 앞으로도 이번에 이제 그 전초전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, 네. 그래서 오늘 저런 모습은 그간의 관계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고요. 그다음에 한 그 비대위원장 특유의 그 어떤 좋게 표현하면 유연한 거고, 좀 나쁘게 표현하면 상황에 따라서 좀 네. 뭐랄까 좀 이렇게 굽히는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,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. 두 사람이 지금 오늘 같이 또 열차 타고 올라왔다고 그런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같이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가자,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왔는데, 열차 같이 타고 오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올라왔겠죠. 그 내용까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, 근데 아마 아까 인사하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, 네. 형님,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야, 동훈아 임마, 괜찮아. 네. 이런 정도의 톤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간의 두 사람의 관계나 스타일로 봐서. 네. 그 형님 아시잖아요. 이게 제 뜻이 어떻다는 걸, 제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. 예? 네. 그러면 니 알아 나도. 응? 이런 정도로. 봉합이 좀 살살 해라, 살살. 네 형수 좀 기분 좀 생각해야지. 이거 아니겠어요? 응?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, 이걸 둘러싼 혼란이 커져서 이렇게 갈등까지 됐다,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양해하는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,
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의 갈등을 촉발시킨 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그 김경률 비대위원. 비대위원 네. 이 사람 얘기를 좀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벌써 이제 유감 표명을 벌써 했잖아요. 어제 네. 사과를 했습니다. 사과를 하기는. 했죠. 네. 그건 아마 한 위원장을 그 지금 곤란한 처지를 대신해서 네. 또 본인이 또 그 갈등 유발자이기 때문에 일단 발빠르게 사과를 한 걸로 보이고. 네.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 김경률 씨, 네, 김경률 비대위원. 이 사람을 잘 알아요. 특히 그래요? 이제 그 저 국정농단 이제 특검팀에서 네. 윤석열, 한동훈이 아주 환상의 콤비였잖아요. 어떤 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. 수사팀장하고 뭐 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가 검사들 중에는 또 상당히 이제 선임이니까. 네. 그래서 그때 어쨌든 큰 공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되면서 한동훈 이제 검사를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네.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적폐수사,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를 합니다. 그때 한동훈 검사가 이제 그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그렇고, 네. 그 다음에 그 적폐청산 수사 때도 그 쭉 이어져 오는데 바로 그 삼성 이재용 수사 있죠. 삼성 그 저 승계 비리 네. 수사.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들 있잖아요. 이런 걸 사실 한동훈 검사가 많이 그걸 주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 이 김경률 회계사가 상당히 좀 그 검찰 수사에 이렇게 조언 내지 뭐 자문 뭐 이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또 인연이군요.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지금 관계 설정이 된 거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. 네. 전혀 모르지는 않고. 근데 이제 한동훈은 김경률 관계는 그래서 그런 깊은 적이 있고 또 김경률 씨가 이제 보면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네. 아주 뭐 조국 전 그 조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. 진중권하고 둘 뭐 조국 흑서도 쓰고요. 진중권, 김경률 그다음에 그 무슨 저 뭐 무슨 기생충 뭐 그 서민 서민 교수. 네.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뭐 이른바 뭐 진보 진영의 지식인인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을 맹비난하는 뭐 이런 일종의 트로이카 비슷하게 이 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네. 어쨌든 그때 뭐 그런 것도 또 검찰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우군이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. 그렇겠네요.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지금 한간에는 뭐 그 사퇴를 거론하던데 거기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싶긴 해요. 오늘 같이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부분도 논의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뭐 어떻게 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뭐 사전 조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아마 뭐 어떤 식으로든 조금 성의를 보이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조금 한 발씩 물러나는 모양새 모양 좋게 네. 이쪽은 대통령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네. 어쨌든 지금 뭐 그런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놓고 이렇게 내쫓는 모양새가 돼서는 이거 망하는 길이거든요. 총선 폭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위원장의 어떤 재신임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또 그러면서 뭔가 약간은 뭐가 좀 있어야겠죠, 그죠? 그런 선에서 뭔가 좀 갈등을 좀 봉합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나 싶고 이게 뭐 어제 며칠 어제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. 뭐 짜고 치는 무슨 약속 대련이다. 뭐 이런 일부의 쇼다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동훈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진 쪽에서 일단 그런 얘기들을 좀 희망 섞인 관측 비슷하게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그 이준석이나 그다음에 또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갈등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갈등이에요.
이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일단 인간관계가 다르고 그 동안의 어떤 그 쌓아온 인연의 어떤 무게도 다르고 그렇겠네요. 또 상황도 달라요. 지금 네.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. 그 어떤 사람도 지금 한동훈만큼 어쨌든 적어도 여론조사 그 추세로만 봐서는 네.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아직까지 지금 여권에서 보인 사람이 없잖아요. 잠재적인 대선 후보 중에.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어떤 그런 여당 대표들하고 갈등을 빚던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놓고서 그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다. 예. 네. 그 결국 결과적으로는 약속대로는 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모양은 뭐 예. 그렇게 뭐 또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갈등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은 뭐 대체적인 분석이니까요.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, 수수 사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, 또 마리아 앙뚜아네트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비 이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김경일 비대위원이 거론했죠. 네.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이 대통령실 특히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경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이 사안이 지금 이 여권 내에 갈등의 핵이 됐다라는 건데 봉합을 해요. 근데 봉합을 했다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죠. 그래서,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본적인 아니고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일단은 서로 이제 뭐 대의를 위해서랄까 그래서 서로 조금 한 발짝씩 물러날 모양새로 가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네. 향후 권력을 놓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그 권력 투쟁 양상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그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는 네. 이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.